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원장 박중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골체의 골룡골 병변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룡골 병변은 진단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진단하는 것은 MRI 방법밖에 없습니다. MRI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환자분이 있는 증세가 골룡골 병변 때문에 아프다 판단이 된다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수술인가 비수술인가.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이유가 약 15년 전에 간단한 수술로도 결과가 괜찮다는 보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세청궁술, 아주 미세한 수술만 해도 결과 나쁘지 않다고 보고들이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해보는 의사들과 그걸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서 실제로 만족도가 80대 후반과 90대 초반이지 않나. 의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즉 10명을 하면 1명은 실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했던 경우와 안 했던 경우 차이가 있는가?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 보고되면서 1차적으로는 일단 수술을 하지 말자. 그 이유는 뭔가? 연골 수술에는 정형외과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손상됐을 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하는 게 인공관절이나 관절유압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성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골룡골 병변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환자분들의 증상과 합당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약을 드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나이가 어릴 때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조기나 원통형 스코부목, 통기부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MRI 상에서 초 영상이라는 곳에서 시그널이 올라가 있고 뼈에 먹이 들어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는 기부수와 목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사를 맞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환자분이 안 아프게 하는 목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픈 데가 여기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주사에는 대부분 마취제를 섞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그런 분은 수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주사를 마취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건 환자분이 아픈 것이 관절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로 관절 밖에, 발목 관절이 아닌 거골화 관절, 발목 관절 밑에 있는 거골 주상 관절, 아니면 주변의 힘줄, 주변의 인대 때문에 생긴 2차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성급하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이 안 됐고 주사를 맞았는데 잠시 낫다가 말았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의사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과거에는 3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한 개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청궁술입니다. 미세청궁술은 말 그대로 연골이, 뼈 위에 있는 연골이 떨어진 게 골룡골 병변이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을 제거를 깔끔하게 하고 뼈에다가 구멍을 몇 개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골수 세포들이 새로운 영양분이 돼서 연골이 재생되길 바라는 수술인데요. 이 미세청궁술은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통증이 적다. 그래서 좋은 장점이 되지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경우, 안에 골낭종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재생되는 연골이 초자연골이 아니라 섬유연골이라는 한 등급 낮은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이제 골반뼈 장골에서 골수 세포를 이식해서 자가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미세청궁술만 했더니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콜라겐이나 아니면 피브린 글루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기기를 통해서 미세청궁술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부위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이제 관절을 봤을 때 이 앞쪽에 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시경으로 가능하고요.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절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이제 앞쪽은 주로 내시경으로 하고 뒤쪽도 가능한 부위는 내시경으로 하는데 부족한 부위는 뒤쪽을 절개를 통해서 미세청궁술과 기지를 이식하는 콜라겐이나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에는 자가장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술 방법은 골룡골 이식술입니다.
대부분 이제 무릎에 있는 뼈와 연골을 동시에 이식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다고 판단되는 거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초자연골이 초자연골로 대체된다. 1등급 연골이 1등급 연골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으나 이제 단점은 공여부 무릎의 연골을 희생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그런 골연골 이식술을 할 때는 부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접근 방법이 이런 복숭아 뼈를 절개를 하고 뼈를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발목연골의 연골을 어쩔 수 없이 손상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 이전에 미세천궁술과 자가 골수세포 이식술을 했지만 재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이전에 수술했다가 실패한 경우나 다리가 심하게 O자다 X자 다리가 돼서 축이 뒤틀린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뼈의 하중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과상부 절골술이나 아니면은 종골에서 뼈를 교정을 해서 체중 부하를 이동시키는 공격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골체 골연골 병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완벽하지 않은 치료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형외과의 마지막 숙제 중에 하나인 연골, 신경 중에 하나인 연골 손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수술을 권유할 것이고, 환자분들도 이런 사실을 숙지하시고 어떤 수술이 나한테 맞는지 의사들과 주치의와 많은 상의를 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